선거와 2024년 인도 선거에서 선거 개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도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된 CEPPS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와 연결된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웹과 모두 다 MOU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모디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과 2024년 인도 대선에서 USAID가 선거 개입의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가 답이었습니다. If you think USAID had a role in election interference in the US in 2020 and Indian elections in 2024. So it could have had a role. There were a lot of bad things that happened in 2020. I think bad things happened in 2024, but it was too big to rig. We won by a tremendous margin.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고 2024년에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차이로 승리했고 모든 스윙주에서 승리했고 대중투표에서 그러니까 퍼퓰러 보트에서도 수백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다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 당일 투표하고 신분자 유권증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종이투표, 우리는 종이투표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방기구인 이 국제개발처가 USAID가 인도의 선거 개입을 했다. 인도의 선거 개입. 왜 미국이란 나라가 제3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 국가에다가 지금 이제 선거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 조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기관이, 미국의 연방기관이 제3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USAID는 국제선거제도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른바 IFES라는 단체입니다. 바로 이 단체입니다. IFES, 국제선거제도재단. 예. 근데 이 국제재단을 통해서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USAID 쪽에서. 근데 이 국제재단은 여러 단체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NDI라든가 아니면 이 IRI, NDI는 이제 National Democracy Institute고요. 민주주의 연구소. 그리고 IRI는 Republican Institute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 쪽, 민주당 쪽 골고루 단체들을 다 거쳐서 이 SEPs라는 이 단체가 돈들을 나눠주게 분산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SEPs라는 단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지금 벌여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및 정치 과정 강화 컨소시엄의 줄임말입니다. 이 SEPs라는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이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 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민주주의 진영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공작 작업을 펼쳐왔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한참 냉전이 심했던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저쪽에 뭐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스파이 작전, 공작, 뭐 선전, 선동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것이고요. 뭐 월남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었다. USAID라는 단체가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단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어색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USAID라는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원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원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왔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했던 이야기, 백악관 안에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And most recently, I greatly appreciate it, and I called you the day that you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USAID. My uncle started USAID in 1961 for humanitarian purposes, to put our country on the side of the poor. It has been captured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 has become a sinister propagator of totalitarianism and war across the globe. And very few people understand how 우리 삼촌이 1961년에 만든 건데 그때 했던 지원 원조하고 지금의 USAID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있죠. 미국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반전운동하고 평화운동하던 그 당시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상한 민주당이 돼버렸다. 이야기를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하원 의원으로 1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까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탈당을 하는 모습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 결국 공화당으로 왔습니다. 누굽니까? 툴시 게버드. 예, 요번에 DNI 국장이 됐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RFK 주니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케네디 가문의 아주 그냥 뭐 적자입니다. 케네디 가문 어려서부터 이 RFK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백악관을 그냥 들락날락 거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성골 중에 성골인데 그런데 이 R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난 내가 알던 민주당 이게 아니다. 이 썩어 빠진 민주당 놈 새끼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손을 잡고 트럼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